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의원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버릇없는 손자라며 손자의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한다. 2년 잘못했으면 앞으로 3년 잘하라고 채찍을, 회초리를 들어서 경계해줘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총선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이지만 독인 객인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나 몰아주며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줬건만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은 잘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번 총선은 2년 잘못한 윤석열 정권과 4년 잘못한 180석 거대 야당 모두 심판 대상입니다. 회초리를 들겠다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공천에 급급해 부동산 비리와 막말 등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문석, 공영훈, 양부남, 김준혁, 최민희 등 문제 많은 후보들을 앞세우면서 그 썩은 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누굴 훈계하겠다는 겁니까? 거대 야당의 오만함으로 아무나 내밀어도 국민들이 찍어준다는 착각 이제 버리십시오. 내로남불 민주당의 썩은 회초리는 이제 국민 여러분이 빼앗아서 새 회초리를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하게 기다리십시오. 우리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 국회에 입성해서 국민의 새 회초리로 양당을 견제하는 당당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군과 백선엽 장군을 모독한 김준혁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의 미래 논평을 발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성적 망언과 역사 왜곡에 이어 국군과 백선엽 장군을 매도한 성적 망언과 역사 왜곡에 이어 국군과 백선엽 장군을 매도한 김준혁 후보는 사퇴하십시오. 선정적인 역사 왜곡 등 정신세계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후보가 국가안보에 매진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출신과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매도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육군사관학교가 광복군의 후예인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한 사관생도를 육성하는 학교가 아닌 너무나 안타까운 학교로 전락해버린 것이라며 친일파가 득세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육군 장교가 기회주의적 속성만 늘어나게 되고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사 총동창회는 김 후보의 백배 사죄와 후보직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의 주장과 달리 6.25 전쟁에 참전한 육사 생도 중 절반 이상이 전사했을 뿐 아니라 6.25 전쟁과 베트남전, 대간첩 작전 등에서 육사 출신 장교가 1,376명이나 전사할 정도로 나라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이 부분. 김 후보의 주장과 달리 6.25 전쟁에 참전한 육사 생도 중 절반 이상이 전사했을 뿐 아니라 6.25 전쟁과 베트남전,
대간첩 작전 등에서 육사 출신이 1476명이나 전사할 정도로 나라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김 후보는 6.25 전쟁 영웅이자 미군들로부터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았던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관련해서도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이라며 백선엽은 기본적인 병법도 몰랐는데 미군 덕분에 이겼다고 했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6.25 전쟁 당시 전쟁 판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백척간뒤 위기에서 구한 전투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 후보의 발언은 피로써 다부동과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우리 국군과 호국 영령을 모독하는 망언입니다. 북한 선전과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는 김준혁 후보는 대한민국 사람이 맞습니까? 김 후보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모독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십시오. 2024년 4월 6일 상식이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유용원. 여보세요? 네. 아니요, 지금 합니다. 앞에 뭐 다른 사람 계속 뭐 하고 있어가지고. 네. 하나 둘. 얼굴 다 잡히나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할까요? 가까이? 됐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님 과일 들고 투표해도 되겠습니까? 국민의 미래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당연한 답변을 유도한 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특정 메시지를 떠오르게 하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추정이 가능하므로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투표의 원칙이 깨집니다. 선관위의 불가 답변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당연한 답변을 유도한 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특정 물건을 떠오르게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추정이 가능하므로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투표의 원칙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답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 과일을 구매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과일을 들고 투표하는 유권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초밥, 법인카드, 동양대 표창장, 홍삼, 영치금 봉투를 들고 투표를 하러 가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 다시 할게요. 초밥, 법인카드, 동양대 표창장, 영치금 봉투, 홍삼을 들고 투표소에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비밀투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 선동에 혈안되어 있는 분이 어떻게 민주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헌법과 선거법부터 공부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4월 6일 국민의 미래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 대변인입니다. 어제 있었던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장애인 투표 방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선거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을 땅에 붙인 상태로 기어서 이동하는 포체 투지 방식으로 투표소 입장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이들은 23년간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쳤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장애인들의 사전투표소 진입을 막았습니다. 피켓과 발언이 문제라는 것인데 실상 장애인들은 단지 기어서 투표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기어가겠다는 장애인들을 방패로 몰아 길거리에 가두고 투표를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선거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제시한 투표 방해의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 투표 권유 활동에 관한 조항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소 100m 안에서는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궤변입니다. 장애인이 기어서 투표하러 가는 것이 투표 권유에 해당합니까? 휠체어에 타지 않으면 투표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종로경찰서장 빈중석 총경은 어제 장애인들의 투표를 막은 이유를, 그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인을 감금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찰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녹색정의당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투표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을 향한 즉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이나 대응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오늘 재차 맨몸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절박한 장애인들의 외침이 모든 동료 시민들의 마음에 가닿기를 바랍니다. 녹색정의당은 장애인이 함께 존엄한 공종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수영입니다. 높은 사전투표율, 무능한 정권을 향한 심판이다. 사전투표가 둘째 날을 맞은 오늘 3시 기준 투표율이 26.5%로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4.6%포인트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국민의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민들은 22대 국회가 반드시 정권 심판을 완성하고 그 너머의 내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5.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여망이 담긴 국민의힘을 향한 기세임을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막가파식 정치는 눈뜨고 지켜보기 고통스럽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불통의 국정기조를 분명히 지적하고 바꿔내려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허나 73년생 윤석열의 지나지 않는 제 본질을 그대로 둔 채 반짝 인기만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달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려 심판을 완성할 제도적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은 국민이 소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이라는 근본적 위기의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유능한 정치, 준비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국민과 함께 종결하고 국민과 함께 내일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치는 노동자, 여성, 청년, 소수자와 서민의 곁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 정치의 본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발언 관련한 브리핑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고 지키고 싶은 나라와 국민이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각종 범죄 이력도 황당한 일이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공천을 철회하지 않는 한동훈 위원장님, 집단 성폭행범 변호와 친일 망언을 비롯한 각종 망언 종합 세트의 조수연 후보, 각종 성폭행범 변호와 사기 사건의 개인 계좌를 빌려준 의혹의 김상욱 후보, 아빠 찬스 논란의 장진영 후보와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의 이수정 후보 같은 후보들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범죄자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힙니다. 양심이란 게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할 줄 아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범죄 여부에 따른 극단적 이분 구도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니 아직까지도 잘나신 검사 시절 법복 마인드를 못 벗어나신 듯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꼭 기억하십시오. 정치인은 법의 판단 유무를 우선할 게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을 우선해야 합니다. 과연 민주당의 후보들을 나무랄 자격이 국민의힘에게 있을지 국민들에게 먼저 물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도 될까요? 네,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미래 선대위 대변인 강세연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 갑 양문석 후보, 사기대출로 산 아파트로 신고가 경신해보겠다는 심산입니까? 부동산 대출의 귀재,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갑 양문석 후보가 사기대출 논란이 된 아파트를 종전 실거래 최고가보다 3억 5천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본인의 매입 가격보다 무려 8억 원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문제된 아파트로 신고가 경신을 노리는 양 후보, 과연 실제 처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회수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만 경매 착수까지는 3개월여가 소요되고 실제 낙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수록 양문석 후보의 버티기 작전은 단순히 민주당 텃밭인 안산에서 국회의원 당선만을 노리는 것이 아닐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만 더 버텨서 부동산 달인 반포 양문석이라는 이름이 사람들 기억에서 조금씩 옅어지면 그가 보여진 신기에 가까운 대출 실력을 또다시 발휘해서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고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갚아버리려는 계산이 섰을지도 모릅니다. 양문석 후보는 시세 차익을 전부 기부한다고 공언했는데 실제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양 후보가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현재도 사기대출, 문서 위조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편법 대출이다.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문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양문석 후보, 국민들은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퇴하십시오. 2024년 4월 5일 상식이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미래 선대위 대변인 강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미래 선대위 대변인 강세연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갑 양문석 후보, 사기대출로 산 아파트로 신고가 경신해보겠다는 심산입니까? 부동산 대출의 귀재,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갑 양문석 후보가 사기대출 논란이 된 아파트를 종전 실거래 최고가보다 3억 5천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인의 매입 가격보다 무려 8억 원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문제된 아파트로 신고가 경신을 노리는 양 후보, 과연 실제 처분 의사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횡수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만 경매 착수까지는 3개월여가 소요되고 실제 낙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수록 양문석 후보의 버티기 작전은 단순히 민주당 텃밭인 안산에서 국회의원 당선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다른 속내가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미래 선대위 대변인 강세연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앞 양문석 후보 사기 대출로 산 아파트로 신고가 경신해보겠다는 심산입니까? 부동산 대출의 귀재,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앞 양문석 후보가 사기 대출 논란이 된 아파트를 종전 실거래 최고가보다 3억 5천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본인의 매입 가격보다 무려 8억 원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문제된 아파트로 신고가 경신을 노리는 양 후보, 과연 실제 처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회수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만 경매 착수까지는 3개월여가 소요되고 실제 낙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수록 양문석 후보의 버티기 작전은 단순히 민주당 텃밭인 안산에서 국회의원 당선만을 노린 것이 아닐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만 더 버텨서 부동산 달인 반포 양문석이라는 이름이 사람들 기억에서 조금씩 옅어지면 신기에 가까운 대출 실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고 새마을금고 대출은 갚아버리려는 계산이 섰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까 10시 45분에 한 거랑 같은 논평인데 제가 뭐 하나 잘못 읽은 게 있어가지고 같은 건데 앞에 제가 뭐 하나 발음이 좀 새가지고 안산시를 양산시로 읽어가지고 그건 새로 하려고 합니다. 해도 될까요?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미래 선대위 대변인 강세연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앞 양문석 후보 사기 대출로 산 아파트로 신고가 경신해보겠다는 심산입니까? 부동산 대출의 귀재,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앞 양문석 후보가 사기 대출 논란이 된 아파트를 종전 실거래 최고가보다 3억 5천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본인의 매입 가격보다 무려 8억 원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문제된 아파트로 신고가 경신을 노리는 양 후보, 과연 실제 처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회수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만 경매 착수까지는 3개월여가 소요되고 실제 낙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수록 양문석 후보의 버티기 작전은 단순히 민주당 텃밭인 안산에서 국회의원 당선만을 노린 것이 아닐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만 더 버텨서 부동산 달인 반포 양문석이라는 이름이 사람들 기억에서 조금씩 옅어지면 신기에 가까운 대출 실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고 새마을금고 대출은 갚아버리려는 계산이 섰을지도 모릅니다. 양문석 후보는 시세 차익을 전부 기부한다고 공언했는데 실제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양 후보가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현재도 사기 대출, 문서 위조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편법 대출이다.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몬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양문석 후보, 국민들은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퇴하십시오. 2024년 4월 6일 상식이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선대위 대변인 강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자유통일당 성명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발적인 본투표 선언을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국의 많은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집계한 투표인수보다 선관위 단말기에 집계된 투표인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를 세는 것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몇 사람이나 열 몇 명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자유통일당이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투표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앙선관위원장은 노태학 대법관입니다. 그는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내 사전선거 장비를 독점적으로 제작 공급하고 있는 문제의 기업 미루시스템즈는 작년 11월 알고리즘 개발자를 새로 채용하였습니다. 위 알고리즘 개발사 채용은 이번 총선을 대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전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유통일당은 묻고 싶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입니까? 적합한 알고리즘입니까? 아니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알고리즘입니까? 자유통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에 입성하는 대로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투표일이 짧아서 사전투표를 만들었다면 본투표를 이틀로 연장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사전투표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발벗고 나서야 할 대한민국 여당 국민의힘은 천하태평하게 사전선거 하시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여당의 역할은 자유통일당이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2024년 4월 6일 자유통일당 성명서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미래 선대위 대변인 정혜림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책은 조국 사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청년 세대를 향한 복수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의 정책에서 드러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인식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청년들에 대한 사적 복수인 것만 같습니다. 대기업 임금을 낮추는 기업에 정부 세제 혜택을 주자고 합니다. 이는 청년의 삶을 하향 평준화하여 개천에 가두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보조금까지 줘가며 임금을 동결해 청년이 성실히 노력해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마저 틀어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국 대표의 딸은 의전원, 아들은 로스쿨에 보내 전문직으로 살아도 되고 성실하게 기업에서 월급이나 받는 청년들은 그저 똑같은 수준으로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나 살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더 기가 막힙니다. 토익 유효기간 연장 공약은 이미 국민의힘이 예전에 발표했던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입시 비리 전문가가 당대표인 당에서 당의 강령에 떡하니 대학 입시 기회균등 선발제를 내세워 청년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에 밀려 4050 정책이 소외되었다는 발언이야말로 세대 갈라치기의 활용, 점정입니다. 조국 대표가 2030에게 박탈감 말고 준 것이 대체 뭐가 있기에 청년 정책을 입에 올리시는지 그야말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조국 대표는 더 이상 본인의 비법률적 명예회복에 청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2024년 4월 6일 상식이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대변인 정혜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미래의 이소희 대변인입니다.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국 대표에 대한 부도덕한 마음의 빚갚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 첫날 조국 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무책임한 말을 또 내뱉었습니다. 비리와 범죄로 키워진 조국 혁신당이 대중적인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곧 권력자의 비리가 대중적으로 용납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는 의미 아닙니까? 청년들에게 입시 비리로 배신감을 준 조국 전 장관과 재임 5년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에 박탈감을 안겨준 문 전 대통령이 서로를 향한 부도덕한 마음의 빚갚기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엔 잊히는 삶을 살겠다라던 말이 무색할 만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한 번 더 할까요를 뻔뻔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든 부도덕한 윤리로 오염된 조국의 강을 건너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현실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자중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4년 4월 6일 국민의 미래 선대위 공보단 이소희 대변인, 감사합니다.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 올려놓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제 내용은 어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아쉽다.
그럼 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신주호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SNS 게시물 관련한 논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유세장에서 서민을 외치던 이재명 대표와 한우고기 식당에 앉아 고깃점을 앞에 둔 이재명. 유세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치는 한동훈 위원장과 편의점 한켠에 앉아 컵라면을 앞에 둔 한동훈. 진정성의 차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세 후 SNS에 올린 개양 밥맛이로 삼겹살 게시물에서 잘려나간 사진 속에 뻔히 보이는 소고기는 또 무엇입니까? 거짓이 일상인지 거짓말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의 서민 코스프레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혹시 법카로 먹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떨어진 구두굽 사진보다 시간을 쪼개 한 곳이라도 더 현장을 찾아 시민과 만나고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릅니다. 지금 바로 사전투표장으로 함께 가셔서 국민의힘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미래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박충건입니다. 미사일처럼 튀어나온 가슴 언급한 조국 대표, 김준혁 후보의 성상납 발언에 찬동하십니까? 조국 대표의 위험한 성인지 감수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야권 후보들의 발언들은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합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0년 자신의 SNS에 경주 무덤군을 올리며 미사일처럼 튀어나온 가슴이 아닌 천년 가슴이라며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가슴 성형수술을 한 대한민국 여성을 조롱하는 위험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시절에는 고교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돈과 지위를 가진 성인의 가스라이팅에 미성년자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표가 고교생 상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조 대표는 김준혁 후보의 이화 여대생 성상납 발언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여성관을 가진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대표가 보여준 위험하고도 왜곡된 여성관을 고려하면 김 후보를 내심 찬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성 유권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성형 미사일 가슴과 고교생 합의 성관계 처벌 불가론을 펼친 조 대표는 본인의 여성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여성 관련 막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시 좀 해도 될까요? 네. 말하기 민망하네요.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미래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박충건입니다. 미사일처럼 튀어나온 가슴을 언급한 조국 대표, 김준혁 후보의 성상납 발언에 찬동하십니까? 조국 대표의 위험한 성인지 감수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야권 후보들의 발언들은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합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0년 자신의 SNS에 경주 무덤군을 올리며 미사일처럼 튀어나온 가슴이 아닌
천년 가슴이라며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당시 가슴 성형 수술을 한 대한민국 여성을 조롱하는 위험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시절에는 고교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에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돈과 지위를 가진 성인의 가스라이팅에 미성년자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표가 고교생 상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조 대표는 김준혁 후보의 이화 여대생 성상납 발언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여성관을 가진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대표가 보여준 위험하고도 왜곡된 여성관을 고려하면 김 후보를 내심 찬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성 유권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성형 미사일 가슴과 고교생 합의 성관계 처벌 불가론을 펼친 조 대표는 본인의 여성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여성 관련 막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6일 상식이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중앙선대위 공보단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미래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박충건입니다. 미사일처럼 튀어나온 가슴을 언급한 조국 대표, 김준혁 후보의 성상납 발언에 찬동하십니까? 조국 대표의 위험한 성인지 감수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야권 후보들의 발언들은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합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0년 자신의 SNS에 경주 무덤군을 올리며 미사일처럼 튀어나온 가슴이 아닌 천년 가슴이라며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당시 가슴 성형 수술을 한 대한민국 여성을 조롱하는 위험한 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시절에는 고교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돈과 지위를 가진 성인의 가스라이팅에 미성년자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표가 고교생 상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조 대표는 김준혁 후보의 이화 여대생 성상납 발언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여성관을 가진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대표가 보여준 위험하고도 왜곡된 여성관을 고려하면 김 후보를 내심 찬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성 유권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성형 미사일 가슴과 고교생 합의 성관계 처벌 불가론을 펼친 조 대표는 본인의 여성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여성 관련 막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6일 상식이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중앙선대위 공보단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비방한 것이라는 여러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증오 정치의 산물인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마저 선거에 소환하기 위해 마치 의료 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위원을 대거대동하고 총 24차례에 걸쳐 전국을 다니며 이른바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심성 정책을 무책임하게 던져왔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보를 민생 행보로 볼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다 못한 시민단체 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여야의 격전지인 부산을 찾아 원정 투표에 나서더니 급기야 비극적인 정치 테러 사건까지 소환해 어떻게든 제1야당 대표에게 흠집을 내려 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무도하고 무분별한 대통령의 행태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반치광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아예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의 비극적인 정치 테러 사건마저 소환해 선거에 개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방해로 총선을 혼탁하게 만드는 국민의힘을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선거가 접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선거 방해 행위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동작구 지원 유세식 전 나경원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유사명 후보 측 자원봉사자에게 성추행을 저질러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제 오후 8시경에는 나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유세를 마치고 빠져나오는 유 후보에게 욕설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참담한 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류 후보 캠프는 나 후보를 비하하는 홍보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이에 개입한 일이 없는데도 나 후보 측은 허위 보도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선거 방해와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한다면 이에 동조하거나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관위와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폭력적 선거 방해와 허위사실 유포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나경원 후보 역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지지자들의 행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김상욱 후보, 울산 시민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김상욱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부동산 투기에 나섰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KTX 울산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개발 추진이 발표된 2개월 후 인근에 있는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매입했지만 작물을 재배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김 후보는 실제 주말 농장으로 활용한 적이 있다며 의혹을 부인하지만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는 벚꽃나무만 가득 심긴 모습을 보면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영덕군에 소유하고 있는 땅 역시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 후보가 땅을 사들이기 1년 전 영덕군은 해당 지역 일대를 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택지 조성에 나섰다고 합니다. 별장을 지으려고 산 땅일 뿐이라는 변명은 구차합니다. 심지어 김 후보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입 가격을 축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두 땅을 합쳐 5억 2천만 원의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데 무려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축소한 1억 9,800만 원을 신고한 것입니다. 급하게 재산 신고를 변경했지만 이미 유권자들에게는 잘못된 재산 정보가 들어있는 선거 공보물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재산 축소 신고 의혹까지 김 후보는 법조인으로서도 공직자로서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나서서 무자격 김상욱 후보를 심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한 후보의 학부모 갑질 논란은 허위 왜곡입니다. 우리 당 김영한 고양시 정 후보의 학부모 갑질 논란 언론 보도에 대해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주의사실 게재라는 수위 높은 수위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당시 해당 언론은 신문 1면과 5면 그리고 온라인 기사를 통해 김영한 후보가 도의원 재직 당시 유치원 교사에게 갑질을 했고 민주당이 제보를 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당시 도교육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를 자처하는 해당 교사는 만 3세 아동을 한 달 내내 수업에서 배제하고 만 5세 아동들을 교무실 방치, 창피 주기, 따돌림 등 다수의 체벌과 아동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영한 후보뿐이 아닌 19명의 학부모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연명했고 이 탄원서를 확인한 도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면서 징계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건을 조사한 시민감사관 역시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며 오히려 가해 교사가 피해 아동의 부모를 재차 가해하는 억울한 사건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왜곡이 있었음에도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의 일체 확인도 없이 논평까지 발표하며 야당 공격에 매진했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허위 왜곡 보도에 근거한 후보자 비방이 반복될 경우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로운 미래 선임 대변인 이동영입니다. 네, 오늘 오후 현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대파는 투표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선관위의 황당한 파틀막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디올백은 들고 가도 되는 겁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선관위가 투표소 출입금지 목록을 공표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에 맞게 공정한 선거관리만 하면 될 일이지 왜 선거 통제까지 하고 나서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관위가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괜히 오버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 유세 현장에서 투표장 대파 출입금지 논란을 두고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도 투표장에 들고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물가 실책을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한 위원장은 정치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야말로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관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죄 없는 대파 잡지 말고 서민 물가나 제대로 잡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는 근본적인 서민 물가 대책으로 농축산물 도매법인 독점 경매를 폐지하자는 금사과 방지법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이튿날 투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투표장에 가셔서 물가 잡는 당, 팥값 잡는 당, 기호 6번 새로운 미래에 확실하게 투표해 주십시오. 새로운 미래의 금사과 방지법을 국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운 미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구주화 대변인입니다. 오늘 의석 도둑질하는 비례위성 정당을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당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비례투표 제도는 매우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국회의원 수에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연동형 비례제도의 전제가 되는 위성정당 금지라는 요건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동형을 택하면서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들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연동형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작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비례위성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 미래입니다. 이 두 정당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법 정당들입니다. 국민의 표와 의석을 도둑질해가고 있습니다. 이 의석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더욱이 비례위성정당에 수많은 종북 주사파 출신 인사들을 집어넣어 대한민국 국회를 더럽히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두 위성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거의 한 석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양당은 지역구에서 이미 정당 지지율을 초과하는 의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두 위성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에 출마한 다른 정당들의 경우 적어도 2배 이상의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결과 약 6%의 비례대표 지지율을 갖고 있는 자유통일당의 경우 현재 3, 4석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만일 두 위성정당이 없다면 7, 8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군소정당들 역시 의석을 확보하며 국민의 의사를 국회의원 의석에 더욱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의석 도둑질에 해당하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통일당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정당의 구성원, 조직, 창당 경위, 당명, 당규 등을 보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꼼수로서 비례위성 정당을 창당한 것이 명백한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될 때 억울한 국민이 줄어들고 소수를 배려하는 입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현재와 같은 거대 양당제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됩니다. 기형적인 비례위성정당 폐지, 자유통일당이 해내겠습니다. 2024년 4월 6일 자유통일당. 이상으로 성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구주화 대변인입니다. 자유통일당이 조국혁신당과 싸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당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의 집합소, 교도소 예정자들의 집합소인 조국혁신당이 어제 자유통일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조국 대표를 교도소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해졌습니다. 조국 대표가 총선에 출마한 이유는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을 입고 5천억 배임 혐의와 200억 뇌물 혐의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는 것을 보고 조국 대표가 학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알고 온 가족이 집단 범죄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개인 방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영화 기생충의 실제 모델인 조국 후보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건국 이념을 중시하는 자유통일당을 고발하는 것을 보니 자유통일당의 원내 입성이 정말 두렵기는 두려운가 봅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두려워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체를 가장 정확히 알고 대한민국을 집어삼켜 적국에게 갖다 바치려는 그들의 속셈에 속지 않는 유일한 정당,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정당, 바로 자유통일당인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비례대표 6%의 지지율을 얻어 원내 입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애국 세력의 노력과 피땀의 결과가 이제 실현되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함께할 정당. 자유통일당은 이러한 외부의 잡음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더러운 민낯을 국민들에게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종북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모습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신다면 자유통일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자유통일당은 그들과 싸울 의지가 있고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의석수가 모자란다면 자유통일당이 총과 칼이 되어드릴 테니 정부 여당은 종북 주사파들과의 전쟁에서 자유통일당을 마음껏 휘두르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러지고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통일당은 기꺼이 전쟁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6일 자유통일당 이상으로 당 성명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